배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죠. 그러니까 네. 3월 26일 고법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서울고법 형사 6-2부죠. 최은정 재판장 여기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우선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 진행 속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광석화처럼 미뤄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6일 날 받고 바로 27일 날 상고를 검찰에서 했고 또 재판부도 바로 관련 서류들을 대법원에 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상고를 하면은 소송 기록 그 접수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소송이 왔으니까 당신도 알아라. 이렇게 소송이 상고심이 왔다는 것을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그걸 또 폐문부제를 해갖고 꽤 까먹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그거를 내용을 수령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송 기록 통지서를 안 받아가지고 대법에서 시간을 더 끌지를 않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안 받으니까 남부지법하고 서울 인천. 그리고 인천지법 그거는 주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회관에 그 집행관을 바로 보내가지고 특별 송달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문자로 보내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를 냈어요. 처음에 낸 것은 상고를 하겠다는 상고서를 낸 거고 예. 이제 그 상고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서는 원래 20일 내에 내기로 되어 있는데 10일 날 낸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한 10일 정도를 앞당긴 거예요. 예. 앞당겼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법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남부지법에서 우편 송달도 하고 또 집행관을 바로 보낸 거예요. 바로. 의원회관으로. 예. 그런데 의원회관에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비서관이고 보좌관이고.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행관이 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집행관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다 하니까 어디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재판을 끌려고 그랬던 건데 3시간을 기다려갖고 딱 전달을 했어요. 거기서 또 10일간을 또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사법부 대법원이 이재명 이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원래 633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의지도 중요하고 그거는 마땅한 것이고 예.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정광석화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정광석화가 아니라 원래 일정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이렇게 질질질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이 말 그대로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이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 무심분립을 제대로 세울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태도가 점수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은 계속 무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직선거법이. 이재명 대표. 예, 그렇죠. 그럼 빨리 받아서 무죄를 확정 지으면 더 당당할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한덕수 포비아도 걷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폐문부제를 한다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는데 TV 화면에 계속 나오는데 이걸 안 받고 있다? 말이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른바 중도층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정말 점수를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재명 대표는 이걸 접수해서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달라.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더 속도를 내서 대법원까지 마침표를 찍어야 맞는 일이지. 이걸 계속 시간을 건다? 저는 점수를 계속 잃을 거예요. 점점 잃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항소심 때도 한 40여일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폐문부제 6번인가 몇 번 보냈어요. 그래갖고 결국 집행관을 동원해가지고 전달이 됐고
또 하나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까지 선임을 했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선임이 돼야 형사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대리인이시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40일 끌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이 상고심 가기도 전에 뭐 상고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뭐 대선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선고가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절차를 마치면서 지금 4월 21일이면은 바로 심리에 지금 착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예요. 소송 기록 통지서도 전달이 됐고 그거 하나가 있어야 했고 검찰에서 제기한 상고 이유서 우편 배달과 함께 인편 배달을 특별 배송을 해버린 거죠. 아니 근데 피할 일입니까? 이게 예. 적어도 지금 유력 대선을 보면 오히려 자기 사람을 보내서 받아와야죠.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거 뭐 지체되는 거 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받아올게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무죄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 배당을 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예. 대법원에서는 1, 2, 3, 3부가 있고 그 부에는 4명의 대법관이 한 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전원 합의체로 보내는 것 아니냐. 또 일부 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파기 자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일단 3부에 배당을 했고 21일 이쯤에서 10일 이내에 이재명 측에서도 그 상고 이웃에 대한 또 그 답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11일 날 배달이 됐으니까 21일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바로 심리에 착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법원에서 3부의 주심 재판관을 이제 배당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걸 그렇게 오래 끌 일이 없기 때문에 없죠. 빠르면은 충분히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나올 수가 있다. 그 선고가 나온다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니죠. 소부니까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은 또 전원 합의체로 가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나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될 경우는 고법으로 넘어가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만은 뭐 대법원에서 무죄 나버리면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꽃가마를 타는 거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5월 중에만 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선에 아주 치명상을 입는 거 아닙니까? 아니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면은 2심이 1심과 연계돼서 2심 선고가 내려진 게 아니에요. 2심 재판부는 전혀 딴 재판을 한 거예요. 딴 재판이에요. 1심 재판부의 생각은 이 세상, 그 다음에 2심 재판부의 생각은 저 세상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법원은 그 판단만 하면 돼요. 1심이 맞냐 2심이 맞냐. 대법원은 그 손만 어느 쪽인지 들어 올려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심이 옳다 이러고 손 들어주면은 무죄가 되는 거고 아무리 내용을 들여다봐도 1심이 옳더라. 그러면 그냥 이재명 전 대표는 유죄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정 구속까지 갈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만 된다 하더라도 유죄 취지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범죄자가 그렇지 않아도 전과 사범인데 결국은 대선을 또 한 번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아주 엄청난 공격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 84조 이걸 들어가지고 당신은 또 우리가 지금 뭐 금년 내에 대선 치러야 한다. 저런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느냐 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뭐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 검찰에서 300쪽에 달하는 그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이번 서울고법 형사 6-2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 문장, 말의 여러 단락들을 문장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 맥락을 판단해서 그것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아니냐. 예, 예. 그게 초점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은 완전히 그걸 문장으로 쪼개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결론이다. 그게 이제 이번 상고 이유서의 핵심 요지인데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의 판단이 간단한 게 대법원이 공직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정말 말 그대로 이 피해자 또 피고에 대해서 그 사람 의견만 존중해서 피고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옳다 생각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공직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1심 재판부처럼 문제가 된다.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판단한다면 1심 재판부에 손을 들어줄 건데 짧게 두 가지 예를 들게요. 그러면 지금 2심 재판부가 옳다고 되면은 제가 만약에 어디에 가서 저는 고영신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영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영신 모른다고 박사께서 나중에 거짓말을 해버리는 저 거예요. 모른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협박이냐 협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고 박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는 겁니다. 배 소장 내일 좀 출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엄청난 협박을 느껴서 당장 내일 출연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정말 숨이 멎는 듯한 협박을 느꼈다. 이러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협박이에요. 네. 근데 고 박사님은 저한테 보낼 때 이건 그냥 뭐 당신이 내일 시간이 되면 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시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오. 이런 의미에서 문자를 보낸 거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고 박사님 말씀처럼 아니 못 간다 그러면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거를 뭐 협박이라고 느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래 배종찬 소장은 늘 그런 걸 협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지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것이 법적인 해석이나 또 여론의 어떤 상식을 보더라도 맞는 건지 판단하시면 그냥 그게 저는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고 이유서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완전히 피고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점에서만 해석을 했고 그게 1심 판결하고도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만 따져보면은 그게 행위가 아니고 뭐 인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죄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유권자가 그 말을 전체적인 인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조작했다 하는 것은 2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에 대한 보조적인 말이라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때 핵심이 국민 세금으로 골프를 쳤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그 골프 친 것은 아무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모른다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느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그리고 사진이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은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게 대법원 판례인데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다른 판결을 했으니까 이걸 유죄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잘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판례가 있는 것이고 이런 소송 기록 송부라든가 송달이라든가 또 상고 이어서 송달 이런 부분에서도 과거처럼 뜸을 들인다든가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술에
호응을 한다든가 그런 걸 일체 없이 아주 그냥 원칙대로 신속하게 이렇게 송부를 해서 재판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가급적이면 대법원 선고를 5월 중에는 내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제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 의지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뭐 대법원 입장에서는 3일 아닙니까? 3개월이기 때문에 3월 26일, 4월 26일, 5월 26일, 6월 26일까지 내더라도 뭐 자기가 약속했던 것하고 틀리는 건 없고 선거일은 6월 3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당선된다 하면은 대법원에서 그때 분위기로 봐서 이 6월 3일을 지나가지고 선고를 내리겠느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유야, 무야 묵혀놓을 가능성이 많고 이재명으로서도 모든 또 수단을 동원해서 꼼수를 다 써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유예시켜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그럼요. 정광석전 3개월을 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 법적인 안정성에는 이 행정부 즉 국가 지도자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내릴 판결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불안함감 또 위태로움이 없도록 일정을 아니 3개월이면 그 3개월 아니지 3개월 꽉 채워서 내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예. 네. 이런 대법원 의지가 문서 송달 과정에서도 나타난 거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간단치 않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으로서는 무죄라고 하면은 하루속히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본인 자진해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자꾸 무죄라고 하면서 소송 기록도 안 받으려고 이렇게 도망 다녔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당하다면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일 이유가 유권자들에게도 유리한 게 아니고 절대 그럴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죄를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